말에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친아가 갑자기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5억을 벌었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무지출데이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발로 막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엄청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김없이 연초에 1억 모아야지 이런 목표 세워놓고 벌써 흐지부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매번 1억 모아야지, 올해는 얼마 모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30살이 넘어서야 1억 모으기를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1억 모으기를 딱 성공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제 월급이 적어서도 제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오늘 제가 소개할 몇 가지만 딱 신경을 썼어도 훨씬 더 쉽게 돈을 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돈 모으기를 매번 실패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6가지만 숙지를 하셔서 적용해 보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나의 절약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저는 오늘 소개할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다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맨날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하려고 한다,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변화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게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능적인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재테크를 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일 가까운 가족들은 그래? 네가?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좀 가까운 지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유 그냥 우리 대충 살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런 시선과 함께 하니까 목표 달성이 어려운 거예요. 듣기만 해도 당연히 힘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너무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도 다 결국에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고 나니까 정말 최악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돈 열심히 모으는 애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짠순이처럼 보거나 뭘 해도 과소비하는 애처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약하기도 그렇고 돈 쓴다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비추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절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 모으는 것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진짜 잘 됐을 때만 조금씩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사실은 잘 된 것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왠지 뭔가 내가 잘 된 것도 이야기를 했다가 막 나중에 조금 꼬꾸라질 때가 있으면은 그것조차 되게 창피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저 혼자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남 눈치 안 보고 저만의 속도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떠벌려야 된다, 나 돈 모을 거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다녀야만 내가 말로 뱉은 것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조금은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게 좀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SNS 채널을 하나 만드세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룰 것들,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이 공간 안에 선언해 두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재테크하다 보면 정말 지치는 게 인터넷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나의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각종 커뮤니티만 봐도 내가 어떤 걸로 뭐 테슬라로 돈 벌었다는 둥, 집을 뭐 분양을 받았다는 둥, 뭐 이런 후기들이 블라인드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참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쩜 그렇게 성공 사례가 많은 건지, 다들 돈을 그렇게 쉽게 버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혼 때 저는 열심히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친아가 갑자기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5억을 벌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옆에서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 재테크라는 걸 오래 지속하려면 귀를 닫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귀를 닫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인스타그램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 인스타그램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남들 이야기 막 듣다 보면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좀 멘탈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그런 에너지를 다스리는 그런 시간조차 저는 아까워서 아예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는 남들이랑 정말 비교를 안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번째는 금지 목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지 마 하면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치킨 절대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할 때는 금지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횟수 목표를 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난 돈 아껴야 되니까 이제부터 배달 음식 먹지 말아야지, 편의점 안 가야지, 이런 목표 말고 나는 일주일에 2번만 편의점에 갈 거야.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에만 배달 음식을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면 훨씬 더 달성이 쉬워지고 스트레스도 아예 없어져요. 절약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무지출데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무지출데이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지출데이 뭐 일주일 성공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폭발로 막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엄청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갑자기 폭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출데이를 나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하루에 딱 5,000원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10,000원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서 현금 10,000원 이내로만 지출해야지 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달 내내 10,000원 이내로 지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달이면 30만 원 밖에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게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해봤거든요. 네 번째는 계획하지 않은 소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충동 구매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사려고 준비를 해놨던 거, 마음에 있었던 거, 이런 것 이외에는 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달성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이쇼핑 하다가 이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려고 했었던 물건인가? 내가 사려고 했었던 물건은 정말 필요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초절약을 할 때는 항상 위시리스트를 적고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다이어리에. 다이어리는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 다이어리 맨 뒤편에다가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다라고 하면 아이쇼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 뒤에 계속 목록을 적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록을 적으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그 목록 중에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겨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단 하나, 2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내가 진짜 제일 가지고 싶은 아이패드를 위해서 나는 아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위시리스트를 적어서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저축도 못했다라는 이런 억울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나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 주관으로 결정해서 나는 소비를 해나갔다라는 만족감이 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5번째는 남들이 다 하는 것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쇼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쇼폼 보다 보면은 진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공간, 좋은 물건, 필수템 이런 게 정말 수시로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보다 보면 나만 이게 없는 것 같고 나만 이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그냥 막 써보자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엄청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다 샀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딱 한 달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돈을 못 모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나름 또래 중에서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정말 그냥 월급 탕진하는 거 순식간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단 한 가지에 정말 딱 집중해서 소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소비를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딱 하나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 초절약을 하는 거예요. 아예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딱 한 가지가 누군가는 살림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쇼핑, 그냥 옷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덕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무언가 단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보세요. 내가 아예 전체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나는 다른 건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물건을 안 사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계속해서 반발심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런 걸 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포기하게 돼버리거든요. 제가 신혼 때 딱 한 가지를 꼽았던 건 저는 진짜 초절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은 아니었고요. 물건은 정말 다 포기를 했었고 딱 한 가지 그냥 카페 투어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남편이랑 새로운 핫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유명하다는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예쁜 사진도 찍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카페 투어를 정했던 이유가 여행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이 카페 투어를 정했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카페를 막 돌아다니면 그게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행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바로 하루 이틀 소비가 좀 늘었다고 재테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올해 1월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맨날 하다가 점심 때 폭식을 딱 하고 나면 오늘은 망했어 라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어트처럼 절약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 아이쇼핑을 해가지고 충동 구매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달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 몰라, 어차피 나는 글렀어, 나는 이런 절약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 소비를 다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좀 망쳤다 라고 하면 다음 주 주중에는 내가 소비를 좀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가계부를 10년 넘게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이 가계부를 저는 매년 꽉 채워서 쓴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신혼 초에 정말 초절약을 할 때는 정말 여행 갔다 온 달 이후로는 쳐다도 보기 싫어서 막 두세 달 안 한 적도 있고 하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달 막 쳐다도 안 보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마음을 잡고 계속해서 돌아와서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다시 절약을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원래 완벽주의가 좀 심한 편이라,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한 번 출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 학원 끊어버리고 이런 적도 정말 많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데 돈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완벽주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좀 망치는 순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테크는 정말 그게 더 중요해요. 투자의 대가들의 책 이런 거 보면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오래오래 지속해서 이 재테크 판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 투자판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꼭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음 달에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생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통장이 조금씩 불어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1억 모을 때 하지 않았던 것들 6가지를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다 누구나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걸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분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